예, 주간 시장 전망 투자 전략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영업이사님 오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초다음부터 상당히 좀 어렵네요. 지난주는 뭐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어려웠고요. 이번 주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 주 사실 뭐 하락하는 그런 장세가 지금 나타나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데, 그나마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박스권 장세가 유지될 것이고 그 유지가 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 지수가 뭐 회복되는지 아니면 더 빠질지에 대해서 뭐 재료들을 좀 보면서 좀 살펴보면, 일단 긍정적인 점은 수급적으로 지난주에 시장에 좀 하락을 유발했던 금융투자의 그런 매도세가 주 후반에서는 분명히 좀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플러스 전환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연말 배당을 노리면서 뭐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왔었는데 이제 대부분 많이 빠져나갔을 것으로 일단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한 봉쇄로 유발된 반도체 업황의 그런 긍정적인 모습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변동성이 또 좀 빠르게 좀 축소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 반도체 업종에서의 반등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주 부정적인 것은 연준의 조기 긴축에 대한 또 확인 작업이 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데, 연준 인사들의 이제 청문회에서 어떤 매파적 성향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난다면 시장은 또 한 번 출렁거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국내적으로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매우 높다고 보여서 그에 대한 또 업종별 변화가 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1,200억 원 돌파한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또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 외국인들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도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 부정적 재료만 놓고 보면 확실히 부정적 재료가 좀 더 강해 보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사실 반등이 나와도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렇지만 연준이 이렇게 조기 긴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아니면 지표상의 확신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결국 지수를 급격하게 끌어내리는 요인은 아닐 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결국 지수의 하방은 좀 견조해질 수 있다. 그래서 밴드상으로 보면 코스피 밴드가 저는 한 2,900 그리고 3,000선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30-40포인트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전략적으로 내릴 때 사고 오를 때 매도하는데 그 기준점은 한 2,950선을 잡고 지금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매수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조금씩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결국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차피 기준금리는 이제 인상이 거의 뭐 확실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에 있어서 고밸류 성장주 이런 쪽은 아무래도 비중 축소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결국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매수를 할 때는 비중을 아무래도 뭐 조선이라든지 건설, 전기전자, 음식료, 철거, 항공, 그리고 리오프닝 수혜 업종에 대한 비중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매수를 하자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네, 일단 가치주, 경기주 성격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저점 대응하자는 말씀으로 시장 전략을 세웠고요. 구체적인 섹터 아이디어 좀 갖겠습니다. CES는 이제 끝이 났고요. CES 관련해서 IT나 뭐 로봇 관련주 이런 것들은 사실 상당한 테마를 줬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제약바이오 행사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는데요. 바이오에 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보통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는 상당히 시장이 그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는데, 네. 올해는 좀 분위기가 조금은 다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작년 12월 글로벌하게 진행된 기술 이전 건수도 15건이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직전 5개년 평균 건수가 31건, 그러니까 이거의 절반도 못 미치는 최저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12월이 왜 주목을 받느냐 하면 보통 한 해를 결산하는 달이기도 하고,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기술 이전 건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작년은 그렇지 못했다. 결국 글로벌 빅파마들이 어떤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에 의해서 지금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술 도입에는 좀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볼다면, 이번에 그 컨퍼런스가 끝난 이후에 기술이 뭐 이전될 수 있는 기대감은 예년보다 좀 낮아졌다. 그래서 실제로 그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 흐름도
연일 약세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기대 심리가 좀 낮아지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그런 접근 방법은 글로벌 헬스케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작년에 가장 수익률이 낮았던 업종이어서 소외받았다 이런 관점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약 개발 관련 이벤트가 있는 종목, 그리고 더불어서 수급 개선이 확실한 종목에 대한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러한 종목으로 뉴질레 파마가 최근에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뉴질레 파마는 4세대 대상 항암제를 지금 글로벌 임상을 진행 중인데, 지금 지난 8월에 미국 FDA로부터 간암 치료용 대상 항암제 1상과 2A상을 승인받아서 올해 1월 미국, 그리고 1분기 안으로 한국에서도 환자를 등록해 경구용과 주사제를 동시 개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팩트고요. 수급을 보시면 최근 한 달간 기간이 연기금 위주로 10만 주 이상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도 15만 주 이상 동시에 순매수해서 좀 수급이 좀 많이 좀 양호해졌다라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사실 10,000원하고 13,000원 요 박스권에서만 거의 1년 2개월 동안 움직였는데, 이벤트상 박스권 상단 돌파 시가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일부 좀 매수를 해 보신 다음에 박스권을 돌파하면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괜찮은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는 확실히 이제 기존의 백신이나 뭐 진단키트보다는 신약 쪽으로 관심이 가는 것 같고요. 신약 가운데서도 이제 기술력이 있는 기업, 바이오 테크 기업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질레 파마 눈여겨보자고 말씀하셨고요. 다음 이제 대선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올해 대선이 3월에 있는데요. 뭐 이제 대선 테마 사돈의 팔촌 같은 거 주식 샀다가 고생한다 이런 건 사실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네. 정책적으로 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 탈모와 관련된 거, 뭐 의료보험이라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조심스럽습니다. 워낙 뭐 테마가 정치 대선 관련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선 테마에 대해서 투자를 거의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를 또 설명을 해드리기가 되게 어렵지만, 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주식시장에서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주식 전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 약세장으로 거래 대금이 좀 한정적인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대선 테마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대선이라는 확정일이 존재하는 테마, 이렇게 확정일이 존재하는 테마가 결국 수익률이 좀 많이 나는데, 그 대신 재료가 노출된 그 이후로는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급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대선 테마가 뭐 정책도 있겠지만 지지율로서 일단 많이 지금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지율에 따라서 단기 이벤트에 국한된 그런 매매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투자 시 유의할 점은 일단 이게 수급으로만 결정되는 관계로 단기 이슈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승 초기 국면에 이거를 잡지 못했다면 철저하게 그날 완료를 하는 그런 단기 매매로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손절도 확실하게 뭐 3%, 5%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놓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일 그렇게 손절가를 정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만일 홀딩을 하셔가지고 다음날 갔는데 만일 또 그 다음날 급락을 수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홀딩을 정말 신중하시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막판 이벤트를 앞두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회피상 결과 발표 하루 한 이틀 요 정도에는 전액 현금화하는 것이 필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하고 들어가면요, 역시나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선 관련해서는 재료 테마가 아니라 정책으로 좀 봐준다면 그렇죠. 건설이라든지 원전, 친환경 이런 쪽에 하면 누가 대선 주자가 되더라도 주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네. 자, 다음은 이제 이번 주에 사실은 금통위랑 만기일이 있는데요.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게 사실 시장에 좀 올릴 거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올릴까? 그런다면 시장에 추가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보기에는 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미 그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지난해 뭐 통화 정책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으로 밝힘 따라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하겠다고 그리고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것이 상당히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올해 1분기에 한 차례 금리 인상 이후에 하반기에 한 차례 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1분기에 이제 금통위가 열리는 시간이 1월, 2월 두 번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 후반에 이제 1월에 열리는데 2월은 대선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 어떤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적절치 않다 할 수 있어서 1월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뭐 글로벌하게 진행되는 통화 정책 방향성 그리고 뭐 GDP 성장률 추이라든지 물가 추이를 보면서 이제 탄력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실 거로 기대하고 있는데 국내 기준금리가 당장 1월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고 이미 기준금리와 관련해서도 지금 뭐 보험주가 갑자기 오르는지 오늘 은행이 오는 것처럼 네. 다 아직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시가 된다고 재료가 노출된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고 업종별로는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성장률 약세가 좀 더 심화될 수 있고 아까 참 보험이라든지 이런 은행주들에 대한 선호도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뭐 그런 단기적인 요인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배당으로 연말에 올랐다가 연초에 금융주들이 많이 밀렸는데요. 오늘 은행주, 특별히 보험주 오르는 이유는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군요.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번 주에 또 체크해야 될 다른 변수들이 있으면 봐주시고 전략 관심 종목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미국의 이제 경제 지표들이 이제 이번 주도 좀 많이 좀 발표가 되는데 네. 그중에서 10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7.1%로 지금 시장 컨센서스 형성되어 있는데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나오는 건지 나온다면 그런 긴축에 대한 그 강도가 더 세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청문회 발언에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뭐 확인 정도만 나온다면 시장은 그렇게 뭐 변동성이 오히려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컨센서스도 있으니까 이걸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투자 매매 방향성 주후반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 관련해서 보험업종 단기 관심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 나오는 그 전날까지만 홀딩하시면 되고 나오는 날은 다 이제 정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중기 상승 추세가 유지하는 업종이 사실 코스피에서 3개 업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섬유유복, 전기전자, 의료종류 그래서 눌림목 매수는 요 업종 내에서 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일단 크게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상승 추세가 좀 제일 전환 종목 중에서 눌림목 있는 종목들이 지금 코스피 200 내에 코스피 100이죠. 코스피 100 내에 지금 4종목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전기, 유한양행이라는 점 요거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 세우실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간 전략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